운동 잘못하면 관절이 망가집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험해집니다. 60세 이상이 절대 해선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1가지까지 왜 위험한지, 어떤 신호가 오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명 사례와 루틴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다. 열심히 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믿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도 그렇게 믿으셨죠. 그런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고 병원비만 늘어나는 걸 저는 50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9세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혜민입니다. 진료 경력은 52년입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수십 년 운동하신 어르신들의 고통을 듣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못했나 왜 더 아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며칠 전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문정길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매일 만보기를 차고 2시간씩 걷는 걸 1년 넘게 해오셨다더군요. 기록은 만족스러웠지만 어느 날부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가 찌릿찌릿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니어에겐 열심히보다 덜 다치게 오래 하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몸에 익숙해진 위험한 습관 하나쯤은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니어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 그리고 마지막 보너스 1가지까지 알려드립니다. 왜 위험한지, 우리 몸에 어떤 신호가 오는지, 어떻게 바꾸면 회복되는지까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마다 공원 나가시나요? 계단 올라가고 내려오기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산에 올라가서 땀 쫙 빼면 몸에 좋다고 믿으시나요? 그 운동들 중 일부가 여러분의 무릎, 허리, 심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왜 운동했는데 더 아프지? 하며 답답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게 답은 아니지만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반드시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할 운동 습관 5가지와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실제 어르신들이 회복하신 루틴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루틴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거 하고 있었는데 이건 오늘부터 바꿔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이 습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긴 그 한 문장이 다른 어르신들에겐 무릎과 허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힌트이자 생명을 살리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남긴 한 줄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경고가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기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걷기 습관, 바로 하루 만보 걷기의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하루 만보 걷기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만보는 꼭 채워야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걷는 게 건강에 좋다, 만보는 기본이다, 이런 이야기 TV나 병원 건강 채널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걷는 건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보를 채우느냐가 목표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며칠 전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78세 문정길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딸이 사준 만보기를 차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걷기 운동을 하셨다더군요. 2시간씩 한 걸음도 빠짐없이 만보 시계를 보며 목표를 채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뿌듯했대요. 기록이 쌓이니까 성취감도 느껴지고 나름 건강해진 기분도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 뒤꿈치가 욱신거리고 허리가 찌릿찌릿 아파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진찰을 해보니 족저근막염과 요추 압박 증상이 동시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누적 충격이 결국 관절과 허리에 무리를 준 결과였던 거죠. 우리 몸은요, 충격이 한 번에 오는 것보다 매일 반복적으로 누적될 때 더 위험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근육이 줄고 지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운동도 훨씬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걷는 게 문제인 게 아닙니다. 기록에 집착한 걷기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하루 만보 목표는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걸음 수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내 몸에 맞게 걷고 있는가입니다.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면서 천천히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신발이 정말 중요합니다. 딱딱한 신발, 발에 안 맞는 신발은 한 걸음마다 관절에 충격을 줍니다. 발볼이 넉넉하고 뒤꿈치가 말랑한 쿠셔너를 신어주세요. 이 작은 차이가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셋째,
걷기 전과 후에 반드시 스트레칭을 넣어주세요. 발목 돌리기, 종아리 늘리기, 허리 펴기 동작만 3분씩 해주셔도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오늘만큼은 기록을 잊어보세요. 9,500보인데 조금만 더 걸을까? 기록이 찝찝하네. 혹시 이런 생각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기록보다 내 몸을 먼저 보자고 약속해보세요. 걷기 운동은 몸이 상쾌하고 가볍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좋은 운동입니다. 반면에 걸었는데 발이 욱신거리고 허리에 묘한 통증이 남는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덜 다치고 오래 할 수 있어야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혹시 지금도 만보를 채워야 마음이 놓이시나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고 걷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한 걸음씩 줄여보세요. 운동은 숫자가 아니라 느낌입니다. 내 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쪽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한 걷기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요약 루틴 만보 걷기 이렇게 바꾸세요. 첫째, 하루 만보 걷기 집착 줄이기 20분 천천히 걷기. 둘째,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어가기. 셋째, 발볼 넉넉한 쿠션화 착용. 넷째, 걷기 전후 3분 스트레칭 발목, 종아리, 허리. 다섯째, 오늘만큼은 기록 대신 몸의 느낌에 집중. 여섯째, 통증 생기면 바로 멈추기. 그런데요, 아직도 계단 운동은 더 건강하다고 믿으신다면 다음 이야기 꼭 확인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계단 오르기는 건강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보단 계단을 써야 한다. 계단 운동은 심장과 허벅지에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 계단은 잘못하면 관절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계단 오르기 습관입니다. 이건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이 되니까 좋다고 믿고 계신데요. 잘못하면 관절 건강을 오히려 망칠 수 있는 루틴입니다. 며칠 전 충북 제천에 사시는 83세 김순분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니 다리가 튼튼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 내려올 때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진찰을 해보니 슬개골 아래 연골이 마모되고 관절액이 줄어드는 초기 퇴행성 증상이었습니다.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오히려 올라갈 때보다 훨씬 컸습니다. 첫째, 계단 오르기보다 계단 내리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올라갈 때만 힘들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려올 때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충격이 직접 가해집니다. 특히 근육량이 줄고 관절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이 충격이 그대로 관절염, 무릎 붓기, 그리고 낙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고층 계단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고 내려올 땐 1, 2층 정도만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오시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꼭 계단을 내려가야 한다면 양손으로 난간을 꼭 잡고 한 발 한 발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고 살짝 구부린 채로 내려오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운동이라 생각 말고 안전한 이동이라 생각해 주세요. 계단 운동은 젊을 땐 좋지만 60세 이상에서는 고관절, 무릎, 허리 통증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걷는 운동이 필요하다면 계단 대신 둘레길, 평지 산책로, 공원 산책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꼭 계단을 사용해야 한다면 하루 한 번 2층까지만 편도 기준으로만 이용해 주세요. 넷째, 무릎이 찌릿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 신호는 관절이 손상됐다는 가장 초기의 경고입니다. 운동은요, 조금 아픈 건 참자가 아니라 아프기 전에 멈추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시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셨던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계단은 운동이 아니라 사고 위험지대일 수 있습니다.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에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저도 계단 대신 둘레길 걷기로 바꿨어요.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꼭 타야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무릎을 지키는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요약 루틴 계단 오르기 이렇게 바꾸세요.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 내려올 땐 1층에서 2층 이내로 무릎은 살짝 굽힌 채 내려오기, 둘레길, 평지 걷기로 대체, 무릎, 허리 통증 발생 시 즉시 중단. 계단에서 무릎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순간 더 큰 통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등산 중독 습관입니다. 산에 가야 건강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산에 오르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젊을 때 건강한 사람에게는 등산이 좋은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특히 무릎이나 허리,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등산이 오히려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며칠 전 강원도 홍천에 사시는 66세 최봉태 어르신이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전 매일 산에 오릅니다. 등산은 제 인생의 낙이에요. 하지만 몇 주 전부터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찌릿하고 밤에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는 슬개골 압박 증후군과 종아리 근막염 초기 소견이었습니다. 심지어 심장박동 수치도 회복이 늦어지고 있었죠.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째, 등산의 가장 큰 문제는 내려올 때 생깁니다. 내리막길은 체중이 그대로 무릎 관절에 실리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갈 때보다 2배에서 4배 더 큽니다. 특히 지면이 고르지 않고 미끄럽기 쉬운 산길은 무릎뿐 아니라 발목, 허리에도 지속적인 손상을 줍니다. 둘째, 심장과 호흡기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산은 해발 고도가 있고 공기가 묽기 때문에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쉬운데요. 이는 심장 질환이 있는 시니어에겐 위험한 신호입니다. 셋째, 혼자 등산하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산에서는 갑작스런 어지럼증, 미끄러짐, 저혈당, 쇼크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엔 정상까지 오르고 나서 내려오다가 다쳐서 실려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그럼 등산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산이 아닌 둘레길을 선택해 주세요. 완만한 경사와 평지 기반의 둘레길은 경치도 좋고 무릎에도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동행자와 함께 이동하세요. 혼자보다는 친구, 가족,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등산은 낙상 사고 시 대처가 빠르고 정서적 안정도 줍니다. 셋째, 등산 스틱을 꼭 활용하세요. 스틱을 이용하면 무릎과 허리에 전달되는 하중을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중간중간 반드시 앉아서 쉬어주세요. 의자나 바위에서 5분씩만 휴식하면 혈압, 심박수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산에 안 가면 몸이 답답해요 하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오르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며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쉬면서 걷는 법을 익히는 데 있습니다. 혹시 오늘도 내려갈 때쯤 무릎이 뻐근했는데 오늘따라 심장이 빨리 뛰었는데 이런 생각 드셨다면 댓글에 이렇게 한 줄 남겨주세요. 이젠 등산 대신 둘레길 걸어보려 합니다. 스틱 꼭 챙기고 쉬어가며 걸을게요. 여러분이 남긴 그 한 문장이 다른 어르신들에겐 관절을 지키는 회복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요약 루틴, 등산 습관 이렇게 바꾸세요. 산길 대신 둘레길, 평지 산책로 선택, 등산 시 혼자 말고 꼭 동행, 무릎 보호를 위한 스틱 사용, 중간중간 앉아서 5분씩 휴식, 무릎, 허리 통증 땐 즉시 중단. 그런데 혹시 이른 아침부터 운동 나가시는 습관, 몸에 해롭지는 않으셨나요? 네 번째는 이른 아침 운동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건강 상식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 뜨기 전에 나가야 운동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습관처럼 하고 계신가요? 새벽 운동이 건강에 좋다, 해 뜨기 전에 걷는 게 장수의 비결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운동 자체는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시간대가 달라지면 몸에 주는 영향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며칠 전 인천에 사시는 74세 윤춘희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선생님, 새벽 5시 반부터 매일 걷습니다. 처음엔 개운했는데 요즘 들어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힘이 쭉 빠져요. 진찰해보니 아침 운동성 혈압 불안정과 심장 과부하 반응이었습니다. 기상 직후 몸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강행한 결과였죠. 첫째, 기상 직후는 혈압 폭등 시간입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수와 혈압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이때 무리하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갑니다. 둘째, 관절과 근육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밤새 굳어있던 관절을 스트레칭 없이 사용하면 염좌,
관절 붓기, 아침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새벽엔 기온도 낮고 근육 탄력도 떨어져 있는 시간대라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셋째, 공복 운동은 저혈당 위험을 키웁니다. 식사 전 걷기는 에너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동 도중 탈진, 어지럼증,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엔 낙상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기상 후엔 따뜻한 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혈류 순환을 돕고 혈압 급상승도 막아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꼭 해주세요. 예를 들어 양팔을 크게 원 그리듯 돌려주는 어깨 돌리기, 의자에 손을 짚고 한쪽 발 뒤로 쭉 뻗는 종아리 늘리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기지개 켜듯 허리 펴기. 이 정도만 해도 몸이 준비됐습니다 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비타민 D도 합성되고 심혈관계도 비교적 안정된 시간대입니다. 혹시 지금도 5시 30분에 안 나가면 찜찜해서 이런 마음으로 운동 나가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예전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은 몸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어제 괜찮던 루틴이 오늘 갑자기 병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은 일찍보다 안전하게가 먼저입니다. 몸이 완전히 깬 다음에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저도 오늘은 오전 10시 이후에 걷기로 했어요. 기상 후엔 물과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심장과 뇌를 지키는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그런데 혹시 운동은 무조건 많이 자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그 고정관념이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만 멈추고 함께 생각해 보시죠. 요약 루틴. 이른 아침 운동 이렇게 바꾸세요. 기상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나 운동 시작. 운동 전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기. 5분 스트레칭 후 가벼운 걷기부터. 오전 10시에서 11시 대 운동 권장. 어지럼증, 속 울렁임 땐 즉시 중단. 운동은 많이가 아니라 제때 제대로 하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중독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스스로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건강의 함정 중 하나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프면 더 움직여야 낫는다. 하루라도 운동을 쉬면 몸이 망가질까봐 불안하다. 꾸준히 안 하면 다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열정 정말 대단하고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꾸준함이 어느 순간 강박이 되어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3세 이성준 어르신이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운동은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어지럽고 손에 힘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분은 3년 넘게 매일 빠짐없이 조깅과 실내 자전거를 번갈아 타셨고 주말마다 테니스까지 즐기셨다고 합니다. 식단도 생활도 모두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극심한 피로감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반복됐다더군요. 그 상태가 몇 주 이상 반복된다면 실신, 낙상, 심장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즉시 운동을 멈추고 회복에 집중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검사 결과는 운동 과잉으로 인한 교감신경 항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지 못해 자율신경이 계속 긴장된 상태였던 거죠. 운동은요, 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회복 없이 반복되는 운동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은 매일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하루 운동하고 하루는 쉬기, 3일 운동하고 2일은 회복하기. 이런 리듬이 60세 이후에는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회복일에는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음악 듣기 같은 회복 중심 활동을 해주세요. 그게 오히려 면역력과 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심장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운동 중 가슴이 두근두근하거나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럽다면 그건 바로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땀이 난다고 다 운동 효과가 아니고 근육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셋째, 잠을 잘 자고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운동은 깊은 잠을 부르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거나 새벽에 번번이 뒤척이게 된다면 이미 몸이 과도한 자극에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3일만 쉬고 수면 루틴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계신가요? 나도 사실
쉬면 불안해서 억지로 운동했던 날이 많았어요. 매일 걷고 매일 스트레칭 안 하면 건강이 다 무너질까봐 겁났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은 운동 대신 회복하는 날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짧은 마음의 고백 하나가 누군가에겐 운동보다 더 중요한 회복의 시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게 회복이고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운동이고 회복이 있어야 건강입니다. 요약 루틴. 운동 중독 습관 이렇게 바꾸세요. 매일 운동 금지, 1일 운동, 1일 회복 리듬, 3일 연속 운동 후 2일 완전 휴식 권장, 회복일엔 스트레칭, 산책, 음악 듣기 중심, 심장 두근거림, 어지럼증 땐 즉시 중단, 잠이 얕아지면 운동 중단하고 수면 회복 우선. 그런데 혹시 누군가의 운동 영상 그대로 따라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 습관에도 예상치 못한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멈추고 다음에서 함께 점검해 보시죠. 6번째는 유튜브 운동 따라하기입니다. 이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니어 홈트, 무릎 통증 잡는 운동, 하루 3분 스트레칭 이런 유튜브 영상 자주 찾아보시나요? 요즘은요. 병원보다 유튜브에서 운동 루틴을 먼저 배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운동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며칠 전 경남 창원에 사시는 69세 오순자 어르신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딸이 보내준 유튜브 운동 따라했는데 그날 밤부터 허리가 안 펴져요. 말씀하시면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겨우 걸어오셨어요. 문제의 동작은 무릎을 꿇은 채 상체를 비트는 자세였는데요. 이 동작이 허리에 과한 압력을 주면서 그날 밤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셨습니다. 확인해보니 시니어 전용이 아닌 젊은 트레이너가 제작한 고관절 강화 운동 영상을 따라 하시다 허리에 무리한 압박이 가해진 상태였습니다. 첫째, 유튜브 운동 영상은 전 연령 공용이 아닙니다. 많은 운동 영상들이 20대에서 40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근육 손상, 관절 과부하, 고혈압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앉거나 허리를 꺾는 동작은 척추관 협착증, 디스크, 고관절 이상이 있는 분들에겐 위험합니다. 둘째, 화면 보고 따라하기 전에 2번 생각하셔야 합니다. 운동 효과보다 따라하기 쉬운지,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보세요. 이 2가지 기준만 먼저 보셔도 절반 이상의 운동 부작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한 번은 눈으로만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따라하지 마시고 전체 동작을 먼저 눈으로 확인한 뒤 가능한 동작만 골라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동작 중 통증이 느껴지면 그건 몸이 보내는 즉각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바로 중단하셔야 합니다. 넷째, 오늘은 어떤 루틴을 볼까? 보다는 어떤 채널에서 볼까를 먼저 정하세요. 채널 운영자의 전문성, 댓글 반응, 시니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내가 해도 괜찮은 동작인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혹시 지금도 다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영상에서 쉽게 한다고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따라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꼭 기억해 주세요. 운동은 정보보다 몸이 기준입니다. 영상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앞으로는 시니어 전용 영상만 골라서 봐야겠네요. 먼저 눈으로만 보고 따라할 동작은 골라야겠네요. 이런 생각 드셨다면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젠 영상 따라하기도 내 몸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다른 시니어분들의 부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는 정보를 주지만 여러분의 몸은 신호를 줍니다. 요약 루틴. 유튜브 따라하기 이렇게 바꾸세요. 시니어 전용 영상만 선택. 영상 보기 전 전체 동작 눈으로 먼저 확인. 무릎 꿇기, 허리 꺾기 등은 피하기. 통증 느껴지면 즉시 중단. 루틴보다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선택. 채널 운영자 전문성과 댓글 반응도 체크. 지금까지 60세 이후 꼭 조심하셔야 할 운동 루틴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누구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을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그 6가지 습관, 지금 당신의 운동과 얼마나 닮아 있었는지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다. 안 하면 더 나빠질 거다. 그래도 몸을 계속 움직여야 건강하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조금 다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경북 안동에 사시는 75세 정기문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10년 넘게 운동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계단 내려올 때 무릎이 덜덜 떨리고 등산 갔다 오면 이틀은 누워 있습니다. 이분의 표정에는 운동을 했는데도 왜 더 힘들어졌을까 하는 혼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 몸은요, 무작정 움직인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몸이 괜찮다고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진짜 건강한 운동입니다. 정기문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작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이제야 알겠네요. 이 나이에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느낌이었네요. 사실 운동은 잘못하면 신체 회복보다 정신 자책을 먼저 만듭니다. 내가 게을러서 아픈 건가? 노력 부족인가? 이런 자책이 정작 우리 몸의 경고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점검한 운동 습관 6가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운동 습관 5+1 요약 이렇게 바꾸세요. 첫 번째, 하루 만보 걷기 강박. 하루 20분 천천히, 중간에 벤치 휴식. 두 번째, 계단 오르기 습관. 올라갈 땐 엘리베이터, 내려올 땐 1, 2층만. 세 번째, 등산 중독 습관. 산길 대신 둘레길, 동행 필수, 스틱 사용. 네 번째, 이른 아침 운동. 오전 10시 이후로 스트레칭 후 시작. 다섯 번째, 운동 중독형 습관. 하루 건너 하루, 회복일엔 쉬어가기. 여섯 번째, 유튜브 따라하기 함정. 시니어 전용 영상, 내 몸 기준으로 실천.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운동은 숫자가 아닙니다. 느낌입니다. 기록보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오늘 괜찮다고 말하는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나도 다시 점검해 봐야겠다. 이건 우리 부모님께도 꼭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요.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부터 내 몸이 괜찮다고 할 때만 운동합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꼭 보내드릴게요. 이 짧은 한 줄이 당신 가족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경고이자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3일만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고맙다고 속삭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몸은요, 계속 움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만 쉬어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신호를 처음으로 귀 기울여 보셨다면 당신은 지금 건강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을 이미 내딛고 계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관절이 아플 때 진짜 회복 루틴, 그리고 잘못된 마사지 루틴이 통증을 키우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지인 단톡방에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일수록 이 영상이 꼭 필요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